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신혼집 집들이에 와서 김치 생트집을 잡고 배추 200포기 김장을 시키는데 뛰는 신우의 나는 올케들 이란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얼마 전에 신혼집 첫 집들이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한 번도 음식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음식을 차렸어요. 친정엄마가 모두 다 전날에 음식을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일품 요리 몇 가지만 요리책 레시피대로 직전에 준비한 것 말고는 모두 다 친정엄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날은 토요일 점심때라서 시댁 식구들이 일찍부터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신혼집을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상을 차린 거라서 생각보다 꽤 힘들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잠이 오질 않고 긴장이 되었어요. 이왕이면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님 식구들과 시숙님네가 있었어요. 문제는 저와 10살이나 위인 손이 시누이가 보통 깐깐한 성격이 아니란 거였습니다. 꼭 시어머니 행세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해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형님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남편인 누나가 말을 좀 거스르게 하더라도 잘 참으라고 해서 왜 그러나 했습니다. 손이 동서가 저를 돕겠다고 일찍 와서 참 좋았어요. 손끝이 안 묻어서 생선구이나 반 건조된 요리를 척척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푸짐한 한상을 잘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카들까지 오니 집안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서 처음일 텐데 고생했겠다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올케가 했겠어요? 친정엄마 솜씨겠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 올케? 그래서 아니란 말도 못하고 네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 해보질 않아서 저희 엄마가 좀 도와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 친정엄마 음식 솜씨 좀 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나물이랑 갈비를 조금씩 간보는 것처럼 먹더군요. 저는 괜히 긴장되어서 쳐다보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맛있네. 다음엔 올케가 직접 한 음식을 먹어볼 수는 있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엔 각 결혼했을 때는 음식을 잘 할 줄 몰랐는데 하나씩 배우니까 금방 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직장 다니는 애가 힘들게 무슨 음식을 배우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별 걱정을 다 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그 아까운 음식 솜씨를 그냥 묻어두긴 그렇잖아요. 이번에 며느리한테 잘 가르쳐주세요. 그래 엄마도 이젠 주방일을 덜 하죠. 라고 하면서 어디 친정엄마 김치 맛 좀 보자고 하더니 김치를 한 입 먹고는 갑자기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집과는 김치 담그는 법이 다르긴 하나 보네. 맛이 왜 이래? 라고 하자 듣고 있던 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 앞에다 놓고 말이 많다. 라고 하시자 또 그랬어요. 아버지, 이 김치 맛 좀 보세요. 확실히 우리가 엄마 손맛김치에 길들여서인지 몰라도 이 맛 안 맞아요. 못 먹겠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손윗동서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감히 사돈어른이 하신 음식을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형님, 그 김치는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가 아니고요. 남편도 한마디 했어요. 누나는 지금까지 엄마 김치만 먹어왔으면서 아직까지도 엄마 김치 맛을 몰랐던 거야?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윗동서도 김치를 먹어보더니 맞아요. 어머니 김치인데요. 이게 입맛에 안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다시 먹어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를 한심스럽게 흘겨보셨어요. 신우이 남편도 그러더군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머니 김치만 그대로구만. 맛만 있구만. 못 먹겠다고? 그러자 신우이가 다시 김치를 집어서 먹어보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아,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엄마 미안.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뭐야? 괜히 트집 잡아서 벌써 신우이 시집살이 시켜보겠다는 거야? 뭐 내가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러니. 옳게 미안해. 아까는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네. 라고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지껏 우리 엄마가 혼자서 김장을 하다시피 하셨거든. 우리 엄마 김치 맛은 이번 기회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네. 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식구가 늘었으니 200포기를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손이 동서도 놀랐어요. 손이 씨는 시댁집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데 배추가 남아 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바로 날 잡아서 트럭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그랬다고 했어요. 저와 동서랑 함께 200포기 김장을 넉넉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동서도 좀 많은 것 같다며 좀 더 적게 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배추 200포기를 그냥 준다는데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시댁집 배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 100포기 했으니까 이번엔 더 해야죠. 안 그래 옳게? 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김장하는 것도 옆에서 보기만 해봤지 직접 해보진 않아서 가늠을 잘 못했어요. 손이 동서만 눈이 휘둥그레져서 많다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옳게도 이젠 우리 엄마한테서 김장하는 법도 배우고 김장하면서 이젠 살림을 하는 거야. 배추 절이는 법부터 해서 잘 배워둬. 라고 하면서 아예 날짜를 정해서 2박 3일로 김장을 해야 한다면서 연차가 가능한지 저와 손이 동서에게 물어왔어요. 남편도 연차를 써서라도 김장을 함께 돕겠다고 했고 아주버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댁의 김장 계획을 손이 신우이가 다 세웠어요. 왠지 모르게 손이 신우이가 저와 손이 동서에게 은근히 이것저것 시키면서 명령하는 조가 참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10살이나 위라서 형님 하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 김치인 줄 알고서 일부러 맛없다고 하질 않나. 영 손이 신우이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교자상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물 가져와라. 조카들 국 더 떠다 줘라. 생선 좀 발라줘라.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엉덩이 붙일 새가 없더라고요. 집안 어른 힘내 행세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상을 치우는 것을 도우려고 주방에 있자 그러더군요. 집들이 초대했으면 이 집 가장은 초대 손님들과 함께 있어야지. 주방에 기웃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 옳게는 뭐해? 빨리 과일과 차 좀 내오지 않고. 라고 하면서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커피와 차와 과일을 내오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교자상을 3개를 치우느라 좁은 주방이 정신 사나운데 말이죠. 제가 주방일을 서툴러서 남편이 도우려 한 것이었고 손이동서가 나서서 뒷정리를 도와주어도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에 앉아서 커피 타와라, 녹차 타와라, 콜라 가져와라, 컵 가져와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손이 신우이가 뭘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본 손이 신우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옳게가 설거지하면 안 되나? 모처럼 식구들이 모였는데 내 동생 설거지 뒷모습만 보고 있어야 하나? 그만하고 이리 와서 우리랑 차 한잔하라고 하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과 거실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이 동서가 설거지도 도와줘서 빨리 끝나게 되었어요.
설거지하는 중간에도 바닥에 뭐가 흘렀다면서 걸레 가져와라, 닦아라, 물티슈가 더 없느냐, 얼마나 정신사납 가는지 피곤하더라고요. 다시는 집들이건 뭐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제대로 엉덩이를 차분히 붙여보질 못했습니다. 심부름 대기조 같았어요. 아무튼 집들이가 끝난 후에 드디어 김장하러 시댁에 가는 전날이었습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할 일이 많으니까 일찍 와야 하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찍 갔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연차를 썼어요. 시어머니께서 벌써 각종 양념할 것들을 텃밭에서 다 뽑아다 놨더라고요. 먼저 김장할 재료를 담는 그릇을 씻는 것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손윗동서도 도착했고 신우의 남편이 몰고 온 트럭에 배추도 도착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쩍 벌렸어요. 아주버니는 오지 않았고 손윗동서만 왔는데 바빠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손윗 시누이가 단 한 번도 배추만 주고 갔을 뿐이지 와서 김장한 걸 도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추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김장한 것의 대부분을 가져다가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을 쓴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맛있게 담그니까 세 사람도 생겨서 일손이 더 보태질 테니 200포기 하자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해봤자 시누이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면서 투덜댔습니다. 손윗동서 말대로 손윗 시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주구장창 해왔어요. 올케, 일 잘하고 있는 거지? 항상 우리 엄마가 김장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올케가 배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드려. 부탁해. 형님은 왜 안 오세요? 난 바빠서 못 가. 형편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 제가 손윗동서한테 형님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김장 비빌 때도 오지 않다가 미리 갖다 놓은 김치통에다 다 담아 놓으면 그때서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손윗동서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김장을 하시기엔 힘들어 보여서 그동안 군소리 하지 않고 도왔는데 200포기는 해도 너무했다면서 어차피 해놓은 김장김치를 몇 통만 가져가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손윗 시누이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차까지 내가며 김장하려고 난리치더니 본인을 정작 오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김장김치를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 쓰면 나눠준다니 정말 웃기더군요. 손윗동서는 저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자기를 다 제쳐두고 손윗 시누이 김장 담그려고 뼈빠지게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버님한테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윗동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만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멘붕이 오신 것 같았어요. 일 잘하는 큰 며느리가 가고 일 못하는 작은 며느리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손윗 시누이를 부르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김장이니 빨리 와서 김장하는 거 도와라. 큰애는 바쁜 일이 있어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갔다. 당장 빨리 와. 아버님에게서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도 전화했더라고요. 완전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어요. 올케, 큰올케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엄마한테 일을 다 맡겨두고 가버린 거야? 네, 할 일이 밀려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연락해보세요. 아니, 내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고만 통만 왔더라고. 이렇게 경 없는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완전 황당하네. 올케가 엄마 좀 잘 도와서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면 좋겠어. 부탁해. 라고 하는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명령하는 어투였어요.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라니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김장하면서 정작 쏙 빠지는 경우는 어느 나라 경우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손윗 시누이 전화를 받고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하다가는 완전히 저를 노예 부리듯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꾀병이란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을 참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인 시댁 김장 담그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무거웠고 몸이 갈수록 차고 힘들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자 남편이 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고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고 지금 아프다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증상을 말했더니 언니가 그랬답니다. 제부,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임신 초기에 배가 아프면 유산할 수 있어요. 얼른 응급실이라도 가봐요. 오늘 무슨 힘든 일 했어요? 네, 저요. 김장한다고 본가에 왔어요. 어떡하죠?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죠? 네, 큰일이네. 임신 초기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얼른 병원 가봐요. 남편이 언니 전화를 끊고서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임신한 거 아니야? 만일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에 가자고 하면서 겉옷을 입히고 시어머니와 아버님께는 큰일 났다면서 응급실에 가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거의 없다시피 해서 차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말에 엄청 놀라셨어요. 유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남편 말을 듣고 괜히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며느리를 김장 200포기 절이느라 고생을 시켜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이만저만 걱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은 확인되었고 유산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친 거였어. 네가 왜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찬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배추 썰게 하고 했으니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하겠어. 정말 다행이야. 유산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렇게 자책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임신이 처음이라서 더 있다가 산부인과에 가보려고 하던 참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언니 전에 저희 임신을 알렸고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라고 했어요. 정말 처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보같이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처형 정말 감사해요. 응급실 가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신주 모시듯이 대했어요. 집안일은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했어요. 한편 시부모님에게 다행히 유산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안심하셨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선희 신우에게 전화해서 당장 와서 김장하는 데 도우라고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옳게 둘이 짠 거야 뭐야? 아니 난데없이 한 사람은 바쁘다고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멀쩡하더니 갑자기 유산될 뻔했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단단히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언성을 통 높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전화기를 줘버렸어요. 다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누나는 누나 김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누나 김장해주다가 유산할 뻔했는데 김장이 더 중요하냐고. 앞으론 엄마 힘드니까 누나 김장은 직접 담아. 오늘 운이 아주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배추 200포기 절인 거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적지도 않으신데 하다가 골병이 들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김장해서 대부분 누나가 가져갈 테니 누나가 직접 와서 김장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워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말 한번 잘한다 라고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로 교훈 삼아서 다시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 막아주겠노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몸조리를 잘해서 아기를 잘 낳자고 했습니다. 이미 200포기나 절여놓은 상태라서 헹구고 물 빼고 양념 준비해 할 일이 태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손이 시누이가 와서 김장을 했는데
허리가 빠지겠다고 곡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많은 것을 시부모님과 손이시누이가 하느라 고생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누나도 다음부턴 200포기 김장하자고 다시는 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자고 해도 시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김장은 자기가 스스로 담아야죠. 아무리 손이시누이가 뛴다고 해도 저는 날아다니는 올케가 될 거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